자, 오늘 이제 29일차 수업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매일 수업으로 바뀌잖아요. 좀 뭐랄까 갑자기 또 바뀌니까 일정 바뀌는 거에 있어서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 잘 관리해 주시고요. 매일 수업하는 거랑 하루 격일로 수업하는 거랑 뭐가 더 좋으세요? 그냥 본인의 생각. 격일이요? 어떠세요? 격일이요? 그렇지만 저희 웹앱 개발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다시 메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게 격일이면 아무래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있고 이제 진도를 좀 놓쳤다고 해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괜찮긴 한데 이 수업은 워낙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CSS 디너 이거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끝났던 것 같은데 요거 9번까지 풀라고 되어 있었어요. 9단계까지. 아마 더 많이 풀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9단계까지만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안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일단 9단계까지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10단계부터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자, 10단계에서 보면은 얘는 모든 걸 선택해야 된대요. Select all the thing이죠. 모든 걸 선택한다. 이때 힌트가 여기 별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 별을 쓰게 되면은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따로 검색어 뭐 배우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모든 태그를 다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검색어가 별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select everything on a plate이에요. 플레이트. 접시 위에 있는 것만 선택을 해달라는 거죠. 모두. 이럴 때는 이제 플레이트 별. 그러면 플레이트에 후선으로 있는 모든 거 라고 하면서 검색이 잘 될 거고요. 자, 이거 플러스. 얘는 모든 사과 옆에 있는 접시 옆에 있는 모든 사과래요. 접시 옆에 있는 사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힌트로 시블링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는 형제자매라는 뜻이에요. 검색을 해보면 형제자매인데 얘는 인접한 형제를 선택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젠코딩 할 때 이런 거 했었잖아요. div에 br에 div 이런 식으로 만들면 형제로 만들어진다. 근데 이 플러스가 아니라 이게 되면 이제 자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형태였는데 지금 이거 보면 br 태그는 원래 부모가 될 수 없잖아요. 셀프 클로스드라서. 근데 얘는 지금 만들어졌죠. 얘는 br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태그가 되면서. 우리 처음에 이런 것도 태그로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냥 임시로 실제로 기능이 없는 그냥 태그로 만들어지면서 본래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선택자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 보자. 모든 접시 옆에 있는 그러면 플레이트 형제로 있는 애플이 될 건데 애플은 플레이트 되겠네요. 플레이트의 형제로 있는 애플 이거였죠? 뭐야 어디갔어? 답이 안 남는구나. 플레이트의 형제로 있는 애플을 선택하는 선택자였고 자 13번 같은 경우는 벤토 옆에 있는 피클만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자 이거 플러스랑 지금 옆에 보면은 13번은 물결로 힌트가 나오고 있는데 얘네 둘은 비슷한데 달라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인접 동생만 가져와요. 그리고 얘는 형을 고르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해볼까? 자, 이것보다
눈 아프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럭인 요소 4가지, 처음에 이제 배웠던 거 4가지를 제가 썼고요. 너비 높이 100씩 주고 배경색 입혀놓은 다음에 한 줄에 보이도록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놓은 상태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내비에 인접 동생 섹션보다 아티클을 먼저 해보죠. 아티클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로 바꾼다. 그럼 지금 아티클이 골드로 바뀌었죠. 얘는 바뀌었어요. 근데 내비에 섹션 인접 동생 섹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바꾼다. 변화가 없죠. 얘는 무조건 인접 동생이에요. 자기랑 붙어있는 동생.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데 둘째 기준으로 봤을 때 넷째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얘한테 인접된 동생은 3번 셋째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이것도 안 돼요. 얘는 인접형이겠죠? 만약에 된다면 DIV가 더 형인데 내비가 인접형 DIV한테 가고 싶대요. 근데 얘는 인접형 이런 거 없습니다. 형이 안 돼요. 형이나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얘도 변화가 없죠. 얘는 무조건 인접 동생만 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똑같아요. 얘가 이제 인접 동생을 하는 거라 형이나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그 관계는 선택할 수가 없는데, 이거 말고 지금 여기서 나온 물결, 얘 같은 경우는 인접 동생이 아니라 내 동생 전부예요. 그러니까 내비에 물결을 해서 얘네가 두 개가 다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도 클래스를 주고 얘도 클래스를 한번 줘보죠. 자, 똑같이 클래스 A가 들어가 있어요. 얘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씩 늘어난 건데, 여기서 이렇게 골라주면 얘는 이제 내비의 동생들 중에 클래스 A 가진 애들 전부라는 거예요. 제가 이 클래스를 굳이 입힌 이유는 얘네가 지금 태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비의 동생 중에 아티클이라고 하면 얘는 섹션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좀 보여드리려고 얘를 바꾼 건데, 또 다른 예로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아티클이 아니라 DIV를 고른다면 이제 내비의 동생으로 있는, 내비 밑으로 있는 애들 중에서 DIV 전체란 얘기예요. 플러스랑 물결, 사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사용될 일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또 간혹 가다가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하는 거고요. 얘는 알죠? 자식 선택자 아시죠? 얘는 first child. 이 뒤로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활용하면서 쭉 할 수 있어요. 이제 좀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이런 데 가서 찾아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애들이 아니고, 특별히 막 엄청 어려운 개념을 갖고 있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얘를 좀 준비를 했어요. 플러스랑 물결, 이거 2개, 인접 동생, 그리고 동생 중에 전부, 이렇게. 자, CSS 디너는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다 해보세요. 저도 나름 풀다 보면 재밌지 않나요? 풀다 보면은 나름의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보시면은 좋을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수업 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처럼 보더 레디우스라고 하는 얘부터 좀 해볼 거예요. 자, 제가 div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DIV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너비 400, 높이 200, 그리고 배경색 그린을 줘서 박스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이 보더 레디우스라는 애는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죠. 레디우스. 얘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지금? 그쵸? 여기가 좀 둥그렇게 깎였죠? 얘는 간단해요. 동작하는 원리가 지금 50픽셀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지금 4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칸을 줬더니 여기가 깎였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칸은 왼쪽 위를 이제 왼쪽 위에 있는 픽셀을 조정을 해주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얘를 보면 얘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네모였잖아요. 근데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픽셀만큼 들어가고 여기도 50픽셀만큼 들어간 시점, 그 점에서 얘네를 둥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더 크게 준다. 그럼 이 기준점이 내려왔죠. 지금 이걸 이 네모를 깎고 있는 그 둥그렇게 깎고 있는 시작점, 이 꼭지점이 좀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픽셀만큼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은 한 20픽셀 깎아볼까요? 얘는 우측 상단이 깎였죠. 그리고 얘는 50픽셀. 세 번째는 우측 하단이 깎였죠.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어디를 깎을 건가 위치만 잘 알면 돼요. 지금 칸이 4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깎이고 있는 거고, 그것만 잘 인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왼쪽 아래겠죠.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200픽셀을 줬더니, 자, 원래 지금 왼쪽 위를 깎고 있는 거는 100픽셀이었잖아요 100픽셀만큼 내려온 꼭지점에서 깎였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요 높이 잘 봐주세요. 근데 여기다가 200을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준점이 한 요쯤에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뭔가 지금 모양이 이상해졌죠. 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지금 우측, 좌측 하단 이쪽에다가 주려고 했던 200픽셀이라는 값은 이 DIV가 가지고 있는 높이가 지금 200이에요. 근데 200만큼 들어가서 꼭지점을 찍어서 깎겠대요. 그럼 사실 얘는 높이의 최대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깎아 내려가고 싶은 건데, 여기도 똑같이 200인 거고 하고 싶은 건데, 이미 얘가 100픽셀만큼 잡혀있던 게 있어서,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얘네들이 서로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온 거고요. 얘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얘를 이렇게 해보죠. 여기를 10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상단을 1000픽셀을 줬어요. 원래 같으면 여기가 원점이었으니까 1000픽셀이면 한 이만큼 내려와서 여기서 깎아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물리적으로 DIV는 200이라는 높이를 갖고 있는데 1000을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깎일 수 있는 그 꼭지점의 이동이 최대치가 있어요. 이 DIV가 갖고 있는 사이즈가 최대치겠죠. 이 가로도 똑같습니다. 얘를 만약에 얘는 이렇게 하면 안되겠고, 자, 여기를 더 늘려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한 500픽셀 줬다. 그러면 지금 아까는 이런 직사각형이었고 지금은 반대잖아요. 지금 이런 직사각형에서는 높이가 너비보다 작은 200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계를 만나면 얘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200이 한계였기 때문에 얘도 200까지 밖에 안 갔었어요. 근데 지금 반대가 된 상황일 때 얘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400이니까 500을 줬지만 500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 최대로 깎여 들어간 거고, 근데 여기도 얘가 400만큼 밖에 못 들어갔으니까 500 못 들어가고 400에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반을 그리게 된 거고, 얘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개를 따로 안 쓰고 하나로 써도 돼요. 이러면은 좌, 상, 우상, 우하, 좌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얘는 퍼센트, 요 안에는 픽셀 말고 퍼센트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자, 이런 거 50%. 그러면 상하 좌우에 정확히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깎여 들어갈 거니까 이런 타원이 나오는 거죠. 얘도 뭐 높이가, 다시 아까 가로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타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내가 그냥 정원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정사각형에서 깎으면 되겠죠. 50%로. 그럼 얘는 여기 기준 끊어서 깎을 거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원을 그리고 싶을 때 50% 말고 방법이 하나 또 있죠. 200픽셀. 얘가 가로 너비 높이의 반이에요. 그럼 어쨌든 똑같이 작동을 할 거예요. 그죠? 얘는 그래서 똑같이 정원인데, 이렇게 썼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너비 높이가 800이 돼요. 그럼 이제 정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레디우스를 통해서 모양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퍼센트로 하는 게 편해요. 왜냐면 얘 퍼센트로 해놨을 때는 너비 높이가 바뀌어도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어차피 이 너비 높이의 퍼센트로 동작을 할 거니까.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레디우스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한 200. 어떤 뭐 네모난 메뉴가 있을 때 이 메뉴가 너무 네모나게 뾰족하게 있으면은 모양이 안 이쁘니까 여기 살짝 다듬는 용도? 레디우스는 보통 이럴 때 써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따가 뭐 메뉴 만들기를 좀 간단하게 할 건데, 그때도 레디우스로 이렇게 사이드를 좀 깎아주는 역할을 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전부예요. 레디우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제 배워볼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속성이기는 한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div 하나를 만들어서 1, 2, 3을 넣어놓고 얘한테 컬러를 레드로 줄게요. 그러면 얘가 레드로 바뀌겠죠. 얘가 레드로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이 컬러 속성이 div의 색을 바꾸는 애인가요?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컬러 레드는요, div의 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색을 바꾸는 거예요. div는 애초에 색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너비 높이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얘는 색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리고 너비 높이가 지정이 됐다고 해도 우리가 div를 색이 입혀지거나 하지 않죠. 컬러로는 우리가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거 입혀서 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컬러 속성은 내가 이 속성을 준 태그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색깔을 바꿔주는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자, 잠깐 찰나 동안에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다 컬러 레드를 제대로 입력을 하면 1, 2, 3과 4, 5, 6의 색은 어떻게 될까요?
1, 2, 3 색깔 어떤 거, 4, 5, 6 색깔 어떤 거. 자, 얘는 둘 다 빨개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색깔을 바꾼다 그랬죠. 1, 2, 3은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맞죠. 4, 5, 6은요? 이게 초반에 이제 프론트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div한테 컬러를 줬더니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애한테 컬러 주면은 다 바뀌겠네? 그럼 앞으로 얘한테 색깔 같은 거 얘한테 줘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얘는 진짜 div한테만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만 레드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섹션의 텍스트, 얘는 원래 관여하지 않아요. 얘가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4, 5, 6은 왜 색깔이 바뀌었는가? 자, 1, 2, 3은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맞습니다. 근데 4, 5, 6은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아니에요. 얘는 섹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예요. 이 태그마다 이렇게 좀 공간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좀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고,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속성을 딱딱 줄 수가 있는데, 지금 4, 5, 6은 div가 가진 텍스트가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섹션을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꿨어요. 섹션의 디스플레이를. 자, 그러면 4, 5, 6은 이제 div의 텍스트인가요?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섹션이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록이 되면서 얘가 글자화 됐죠. div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1, 2, 3과 섹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섹션이 가지고 있던 4, 5, 6 얘는 여전히 섹션 겁니다. 얘는 div 게 아니에요. 이 공간 분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4, 5, 6은 섹션의 텍스트고 div의 텍스트는 현재 상황에서 1, 2, 3 그리고 여기 공백 하나 그리고 섹션 태그 하나 해서 총 5글자예요.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는. 그리고 섹션 안에 있는 4, 5, 6이 섹션의 텍스트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얘는 왜 4, 5, 6까지 색깔을 바꿔버리는가? 이제 이게 문제죠. 자, 우리가 기본값을 쓸 때 만약에 섹션의 디스플레이가 블록이잖아요. 근데 얘한테 블록 줬어요. 변화 있나요? 이거 변화 없죠. 왜냐면 애초에 기본값이었기 때문에 안 써줘도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자, 잘 보세요. 컬러를 블랙으로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블랙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섹션 안에서 이 컬러는 기본값이 블랙이 맞나요? 아니겠죠? 블랙이 기본값이었으면 섹션에 블랙을 줘도 바뀌는 게 없어야죠. 근데 블랙을 줬더니 바뀐다라는 건 얘는 기본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런 텍스트 쓰면은 검정색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컬러의 기본값이 블랙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컬러의 기본값은 블랙이 아니라 이네릿입니다. 이네릿은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얘는 상속, 부모 거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div한테 레드를 줬어요. 그럼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1, 2, 3과 섹션, 얘네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선 얘 인라인 블록 빠졌으니까 섹션도 글자가 아니죠. 그럼 1, 2, 3만 레드로 바뀌라고 명령한 거예요. 실제로 얘는 거기까지만 일을 해요. 근데 섹션 안에 있는 이 4, 5, 6은 기본값이 컬러가 이네릿이기 때문에 부모 걸 물려받는 걸 기본 속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는 안 바뀌고 있잖아요. 왜냐면 얘는 부모가 누구예요? 얘 부모는
바디죠. 지금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이 바디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부모가 바디고 이 섹션은 부모가 DIV예요. 그래서 섹션 안에 있는 456이 DIV에 있는 컬러를 이네릿 상속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바뀐 거예요. 절대로 DIV 그 위에 있는 부모한테 속성을 줬을 때 밑에 있는 애들도 알아서 다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이 꽤나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꾸미려고 만들다 보면 엄청 큰 사고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컬러의 기본 속성이 이네릭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고, 부모를 따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DIV한테 보더를 씌웠죠. DIV한테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블루라고 씌웠어요. 근데 지금 섹션 안에 있는 섹션은 보더가 생겼나요? 안 생겼죠. 그럼 보더는 기본값이 이네릿이 아닌 거예요. 얘가 만약에 보더가 기본값이 이네릿이었으면은 부모를 따라 했겠네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럼 얘는 이네릿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뭐 기본값이 이네릿인 거를 다 알고 쓸 필요는 없어요. 몰라도 되는데 쓰다 보면은 얘는 내가 따로 안 줬는데 여기까지 먹었네? 그럼 얘는 이네릿인가? 하고 테스트 한번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얘도 보더를 한번 따로 줘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걸 한번 줘볼게요. 패딩. 제가 패딩을 30픽셀을 줬어요. 패딩은 공간 안의 여백이죠. 안에서 공간을 밀어내는 형식으로 여백이 생기는 거였는데 지금 섹션도 늘어났나요? 안 늘어났죠. 그럼 얘도 기본값이 이네릿이 아니라는 거겠죠. 이네릿을 넣어보면 얘도 늘어나요. 이네릿은 상속을 받겠다, 부모가 가진 속성을 따라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를 이렇게 써줘야만 따라 한다라는 건 기본값이 얘가 아니라는 거. 그쵸?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이 1, 2, 3과 4, 5, 6을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어디에 무슨 속성을 줘야 돼요? (1, 2, 3과 4, 5, 6을) 가운데에 위치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속성을 뭐를 줘야 되죠? 어디에 뭐를? 자, 여기다 주면 되나요? 얘는 안 되겠죠. 1, 2, 3은 안 가니까 4, 5, 6만 가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섹션에 줬을 때 4, 5, 6이 가운데 정렬이 된 이유는 뭐예요? 얘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이만큼이니까 공간이 있잖아요. 너비 최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4, 5, 6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던 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한번 줘볼게요. 얘는 왜 왔는지 알겠죠? DIV의 텍스트니까.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면 DIV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하겠다라는 거고, DIV도 지금 너비가 이만큼이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움직일 공간이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이 잘 됐어요. 그쵸? 자, 그러면 4, 5, 6은 왜 아직도 돼 있어요? 얘도
이너릿이라서 그래요. 얘가 기본값이 레프트였다면 가운데를 안 왔겠죠. 근데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왼쪽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할 수 있죠. 얘 왼쪽에 붙어서 만들어지니까 얘 기본값 레프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얘도 이네릿이에요. 그래서 부모 걸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섹션이 div에 각 div한테 있는 이 속성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단 얘기는 얘가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456은 정렬이 되는 거예요. 텍스알라인 센터도 이네릿이 기본값이라는 거.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네릿이라는 상속이라는 속성값 때문에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왜 이렇게 동작을 하는가, 그리고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나중에 구조를 많이 쌓아 놓고 거기다가 스타일을 입힐 때 문제없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이네릿이라는 건, 상속이라는 건 왜 필요한가?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고민하고 조심해 가면서 써야 되는데 착각하면 안 되고, 이런 속성인데 얘를 그러면 이네릿이라는 거를 왜 써야만 하는가,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구조를 간단하게 좀 쌓았어요. 이렇게 쌓아놨는데, 얘가 만약에 지금 이네릿 때문에 div 하나한테만 컬러 주면은 다 바뀔 거잖아요. 근데 이네릿이 없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이거 색깔 어떻게 줘야 돼요? 일단 하나 따로 줘야 되고요. 둘 또 줘야 되고요. 셋 또 줘야 되고요. 마지막에 div까지 줘야 돼요. 이래야만 다 레드로 바꿀 수 있겠죠. 상당히 지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네릿이라는 게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지만, 이네릿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밑에 섹션 하나를 더 만들었고요. 1, 2, 3이라는 텍스트를 넣어놨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바디한테 컬러를 레드로 줍니다. 그럼 얘네들 다 바디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서 컬러가 레드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내용 2, 3, 4만 컬러를 골드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용 2, 3, 4 얘네만 컬러를 골드로 바꾸고 싶어요. 따로따로 하나씩. 따로따로 하나씩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 지금 내용 2, 3, 4 얘네 지금 섹션이고 아티클이고 내비잖아요. 태그가 다 달라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섹션이 하나 겹치는 거죠. 얘도 섹션이니까. 그러면 얘만 빼고 얘네들을 일단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div 안에 있는 섹션만 하면 어떨까? 그럼 일단 성공은 성공이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얘 지웠죠? 지금 랩이랑 아티클한테 들어가 있던 컬러 지웠죠, 제가. 지웠는데 얘 지워도 2, 3, 4는 골드예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선택한 div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을 선택을 했어요. div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 얘를 골랐죠. 근데 아티클, 랩이는 어떤 관계예요, 섹션이랑? 자식이고 후손이죠. 그러면 얘네들 컬러 이너레이시겠네요. 그럼 부모 섹션한테 지금 컬러 골드 들어가 있으니까 따라 하겠네요. 근데 이 섹션이 적용 안 되는 이유는 얘는 부모가 div라는 부모가 없으니까. 이 섹션의 부모는 body니까. 그렇죠? 이게 이네릿이 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고 사용할 줄 안다면 이런 것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굳이 불필요하게 검색어를 많이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쓸 수 있는 거랑 그냥 따라하다가 됐다 하고 넘어가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쓰는 거랑 하다 보니 되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 만들어낼 때 엄청 힘들 거예요. 이따가 제가 문제 푸는 시간 좀 많이 드릴 건데, 그 문제 풀 때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 내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가 이제 체감으로 좀 다가올 겁니다.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연습을 안 해봤으면. 그래서 그거는 이따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A 태그 하나를 만들어서 1, 2, 3이라고 텍스트를 줬어요.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 딱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A 태그 처음 쓸 때도 아마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건데, 일단 글자색이 어때요? 얘는 파란색이죠? 우리가 컬러 뭐 지정해준 적 없어요? 컬러 기본값 뭐라 그랬어요? 이네릿이라 그랬죠? 얘는 좀 특수하게 달라요. 얘는 컬러가 블루로 들어가 있는 태그예요. 그래서 파란색 글자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글자에 뭐 있어요? 밑줄도 있죠? 이 밑줄들, 이런 일단 스타일이 내가 주지 않은 스타일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리고 또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 마우스 올리면 커서 바뀌는 거, 그리고 얘는 클릭이 된다라는 거, 클릭했을 때 색깔도 바뀌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이거 A 태그 처음 할 때 이제 예전 네이버 보여드리면서, 예전 네이버는 실제로 이런 태그들로 다 가득 차 있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디자인적으로 안 이쁘니까, 이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없애고 일반 형태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도 앞으로는 이걸 항상 해줄 거예요. 지금 할 건 뭐냐면 노멀라이즈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는 A 태그의 노멀라이즈예요. 이 노멀라이즈라는 건 A 태그를 처음 딱 만들었을 때 얘가 그냥 자연스럽게 갖고 태어나는 기본 특징들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게끔 A 태그가 설계된 이유가 뭘까요? A 태그가 색깔이 블루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얘는 누르라고 있는 태그죠. 선택해서 클릭하라고 있는, 링크를 걸거나 하는 누르라는 태그예요. 근데 얘가 이런 특징이 없고, 만약에 그냥 div에 만든 이런 것처럼 똑같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얘는 제가
좀 없애보겠습니다. 자, A 태그랑 div 태그예요. 위에가 div이고 밑에가 A인데, 원래 A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 없고 그냥 똑같이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딱 만들어 놨을 때 사람들이 얘를 클릭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얘는 마우스를 올려보면 알아요. 뭐야 이거 마우스 바뀌네? 누르라는 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서 딱 보면 모르죠. 예전에는 이렇게 몰랐어요. 그래서 얘를 이거 누르세요 라는 티를 내준 거예요. 얘는 누르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눌러야 돼요 라는 식으로 티를 낸 거예요. 그래서 A 태그가 그런 기본 속성들을 가지고 만들어지게끔 설계가 된 건데, 현대 시대에서는 이제 워낙 사람들이 다 인터넷 컴퓨터를 다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 딱 들어가 보면 뭐가 누르는 거고 뭐가 그냥 텍스트고 이런 거 대충 알죠. 우리 지금 이런 거 다 누르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글자겠구나 하고서 이건 누를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죠. 사람들이 현대로 오면서 의식이 이제 이런 이제 웹이 많이 상용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뀐 거예요. 이걸 보고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런 특수한 색깔과 밑줄 그런 효과가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딜 가도 이런 형태의 링크는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 굳이 볼 수 있는 곳을 따져보자면 한글 문서나 PPT 같은 거에서 이제 링크 걸었을 때 거기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문서를 그냥 냅두기도 하고, 왜냐면 걔네들은 CSS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웹에서 이런 거 찾아보기 힘들죠 이제. 그래서 우리도 정교한 디자인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이런 불필요한 속성들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자 일단 밑줄 지울 거예요. 밑줄은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을 줘서 지울 겁니다. 이거는 했었죠 저번 수업 때. 그럼 이제 밑줄 사라졌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색깔 똑같이 검은색으로 해줄 건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컬러를 블랙으로 줬어요. 까맣게 하고 싶어서 파란 거 싫어서 블랙으로 줬어요. 이러면 되나요? 이래도 뭐 보이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뭐 태그들이 지금 이거 두 개밖에 없지만 더 많다고 가정을 하고, 이 태그들의 글자를 다 레드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바디한테 레드 줬어요. 얘는 바뀔 수 있어요? 얘는 못 바뀌죠. 컬러가 블랙이라는 개성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 글자색 다 레드로 바꾸고 싶은데, 그럼 이때 얘도 바꿔줘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요, 그냥 노멀라이즈를 할 때 이네릿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차피 부모 거 따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뭔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를 받지 않죠. 자, 그리고 만약에 아니지, 이게 아니지. 내가 지금 섹션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섹션에 A 태그를 자식으로 넣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A 태그의 뭐 높이나 이 A 태그의 높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바꿔주고 싶어요. 지금 A 태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얘나 얘의 높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주고 싶어요. 버튼의 크기를 좀 키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폰트 사이즈를 올린다거나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A 태그에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컬러 이네릿 줬죠. 얘 노멀라이즈라고 했죠. 얘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뭐 코드펜이든 뭐든
CSS 맨 상단 윗줄에다가 그냥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A 태그 쓸 거면. 근데 A 태그에다가 다른 이제 개인적인 속성들,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속성들을 주려고 할 때 여기다 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얘는 안 될 거는 없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얘는 노멀라이즈나 노멀라이즈대로 그냥 두고요. 차라리 새로 태그를 하나, 검색어를 하나 파서 여기다가 주는 게 좋아요. 얘는 그냥 노멀라이즈일 뿐이니까. 그리고 얘는 안 건드릴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보통 이제 노멀라이즈는 노멀라이즈 해놓고 A 태그 말고 다른 것도 노멀라이즈 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걔네 하고 밑에 실제로 우리가 스타일을 입히려고 하는 속성들은 커스텀 이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좀 분리를 좀 시켜주는 편이에요. 실제로 실무 환경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되어 있는 데에다가 내가 막 이런 거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상사한테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노멀라이즈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혼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노멀라이즈는 그냥 노멀라이즈대로 놓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자, 우리 여기 여백 있죠? 이거 뭐 때문에 생긴 여백이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이 여백을 설정한 적이 없는데 그냥 뭔가 쓰면은 이 여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 여백이 있는 이유 이거 바디에 마진 들어가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 한번 수업 때 얘기를 했었는데 바디에 기본 마진이 들어가 있어서 얘가 그만큼 여백을 가지고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교한 디자인을 해야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바디가 가지고 있는 기본 여백을 남겨놓고 스타일을 지정을 한다면 이만큼의 여백만큼 우리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디도 마진 0이라는 노멀라이즈를 그냥 해주면 돼요. 항상 우리가 뭔가 이제 작업을 할 거다, 프론트 작업을 할 거다 하면은 이 노멀라이즈는 해주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즈를 해야 될 게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뒤에 다른 내용을 할 때 또 다루도록 할게요. 초반에 얘는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외우세요. 노멀라이즈는. 그리고 처음에 그러니까 왜 얘네가 속성을 A 태그 컬러를 이네릿으로 바꾸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으로 바꾸고 바디 마진을 0으로 바꾸는가, 이유는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유는 이해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잘 안 써진다 그럼 일단 처음에는 외우시고요. 그리고 좀 뒤에 가면은 이거 쓰라고 안 할 거예요. 저도 이거 그냥 갖다가 붙여넣기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이해하는 단계에서는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암기라도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시간이 또 이렇게 됐으니까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18분 10분 15분부터 하죠. 15분부터 이 문제, 첫 번째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되게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만들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배운 그 개념들, 우리가 속성들 배운 거 활용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 가졌다가 15분부터 다시 할게요.